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130여 분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R&D 추경 예산안 편성,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같은 각종 특검 추진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회담 내에서는 이러한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측은 회담 내용에 대한 평가에 온도차를 보이며 공동 합의문까지는 도출하지 못했고 후임 국무총리 인선 등도 의제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협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꽉 막힌 전국 속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데 공감도 이룬 만큼 향후 전국의 정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이번 만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은 모두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영수회담 정례화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성 제안에 이 대표는 여야가 우선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가 협의 여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 당장 변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향후 정치적 상황 예측이 쉽지 않아도 소통과 협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다시 자리가 마련된다면 구체적 의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공정하게 또 전당대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오늘도 성실히 좀 답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일부 빅5 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도 예고된 가운데 의사단체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의료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교수의 휴진에 따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만 환자 진료와 수술이 3천여 건 취소됐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외래는 30에서 40%, 정규 수술은 적어도 60에서 70%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선한 것 같아요, 저 보기에도. 좀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저 건강이 안 좋으니까.
휴진하는 대신 열린 서울이대 심포지엄에서 학생과 전공의는 현 사태가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면 백지와 원점 재검토는 정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진단 과정부터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향해선 집단 행동을 조속히 풀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와의 1대1 대화에 대비해 전공의와 학생까지 아우른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1대1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홍사연입니다. 올1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광화문 주변의 4차선 도로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추산 전국 9만여 명, 서울에서만 2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할 수 있도록 손배가 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본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은 조합원 7천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포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차별 적용을 시도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노동절 집회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도심 곳곳은 교통 혼잡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했는데 한 거의 10분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버스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지하철로 바꿔 탈 생각입니다. 경찰은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소통을 확보하는 한편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로 집회 소음을 엄격히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경제, 기술 분야 등 미래 지향적인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었음이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변경해 강행 처리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발생 약 9달여 만입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법안입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최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특검법 상정에 강력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법 폭주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런 의회 폭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5월 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야권이 181명인 걸 고려하면 여권에선 16명이 이탈하면 3분의 1을 넘겨 가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번에 홀로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민심의 저항을 맞을 거라 경고하는 한편 22대 때 법안을 재추진하겠다 예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둘러싸고 21대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특검법 통과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만약 특검이 실제 이뤄진다면 공수처가 확보한 수사 기록을 넘겨주는 건 물론 성과 없이 퇴장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은 수사가 미진했을 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최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공수처의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건립을 막아주십시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대신 석유를 받는 장면이 최근 한 민간 위성을 통해 공개됐었는데요. 이렇게 받은 기름의 양이 이미 유엔이 정한 1년치 한도를 넘어섰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북한 해커 조직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 한 민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의 석유 저장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산 정제유를 가득 실은 북한 유조선은 일주일 뒤 청진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북한의 1년치 수입 한도를 러시아가 이미 초과 공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기구의 활동을 막은 데 이어 안보리 결의까지 노골적으로 어긴 셈입니다. At the same time that Moscow vetoed the panel's mandate renewal, Russia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from Port Vostochny to the DPRK. 미국 정부는 항구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은밀한 거래는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며 독자 제재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 our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o announce new coordinated sanctions designations this month. 유엔도 앞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말 활동이 종료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새로운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국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에 대해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에게 발신자를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김숙희의 공격은 갈수록 뻔뻔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